안녕? 헬조선에서 오늘도 살아남느라 고생이 많아. 재윤이야.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자. 왜 우리는 죽어라 갓생 살면서 야근하고 아껴 쓰고 떡볶이 국물 묻어가며 일하는데도 통장 장호는 항상 제자리일까? 이유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해. 너는 항상 한 발 늦거든. 아니, 어쩌면 10년씩 늦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2026년이지? 딱 20년 전 2000년대 초반으로 시계를 돌려볼까? 그때 세상의 모든 돈이 미친 듯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갔어. 세계의 공장,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누군가는 그 파도에 올라타서 인생을 바꿨지. 그런데 그때 네 주변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중국? 짝퉁이나 만드는 더러운 나라 아니야? 라며 비웃었을 거야. 결과는 어땠지? 그 비웃던 사람들은 지금 벼락거지가 되어 서울 아파트값만 쳐다보며 한숨 쉬고 있고, 그때 용기 있게 중국에 베팅했던 사람들은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떠났어. 자,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역사는 소름 끼치게 반복되거든. 지금 2026년 전 세계 1등 기업들 애플이나 테슬라가 중국에서 짐 싸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중국을 탈출했어. 그들은 냉정해. 늙고 병든 공룡이 된 중국에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그런데 넌 아직도 중국 펀드 들고 있니? 아니면 한국 주식은 언젠가 오르겠지 하며 희망 고문 당하고 있어? 제발 꿈 좀 깨. 지금 내 눈앞에 20년 전 중국보다 더 거대한 기회가 오고 있어. 바로 인도야. 에이, 인도는 아직 멀었잖아. 라고? 그래, 20년 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었지. 지금 이 영상은 단순한 경제 전망이 아니야. 이건 10년 뒤 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게 만들 마지막 경고장이야. 10억 명이 넘는 젊은 노동력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 전 세계의 공장이 몰려드는 나라. 이 거대한 흐름을 또 놓친다면 넌 평생 월급의 노예로 살다가 늙어갈지도 몰라.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뉴스에서 떠드는 지루한 수치 노름이 아니야. 팩트로 뼈 때리고 당장 내 돈을 어디로 옮겨야 할지 알려줄 거야. 준비됐어? 꽉 잡아. 인도행 특급 열차 지금 출발한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자. 왜 네가 지금 중국을 손절하고 인도를 봐야 하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줄게. 혹시 아직도 중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 미안하지만 그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야. 지금 2026년에 중국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늙고 병든 공룡이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냐고? 감정이 아니라 숫자가 말해주고 있으니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인구야. 경제학에서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유일한 지표가 바로 인구 구조거든. 지금 중국을 봐. 길거리에 젊은이가 없어.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어. 2026년 현재 중국은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야. 국가가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노인들 연금 주고 병원비 되는데 다 써버린다는 뜻이지. 반면 인도는 어때? 지금 인도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알아? 고작 28세야. 28세. 피가 끓는 청춘들이 무려 14억 명이나 바글거리는 나라라고. 이들은 지금 당장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아이폰을 사고 집을 사고 싶어 해. 소비 욕구가 폭발하는 거대한 시장이 통째로 깨어나고 있는 거야.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게 아니야. 돈의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봐. 애플, 테슬라가 바보라서 멀쩡한 중국 공장을 닫고 인도로 옮겼을까? 아니야. 그들은 이미 계산이 끝난 거야. 중국은 이제 인건비도 비싸고 정치적 리스크도 너무 크다. 넥스트 차이나는 무조건 인도다. 이게 글로벌 CEO들의 결론이라고. 실제로 지난 몇 년간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수치를 보면 명확해져. 중국으로 들어가던 돈줄은 말라버렸는데 인도로 향하는 자금은 역대 최고치를 매년 갈아치우고 있어. 전 세계의 자본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인도로 몰려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보자. 헬조선,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 낀 세대 신세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새우등 터지고 있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 경제가 꼬꾸라지니까 같이 휘청거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삼성전자, 현대차도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 소비 시장이었던 중국이 힘을 잃으니 그 옆에 붙어있던 우리도 타격을 받는 건 당연한 수순이야. 더 뼈아픈 팩트를 말해줄까? 너희들이 주식창 보면서 맨날 욕하는 박스피. 코스피가 왜 10년 넘게 박스권에 갇혀있는지 알아?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도 매력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야. 한국? 거기도 중국 따라 저성장으로 가는 늙은 나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한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넌 지금 뭘 하고 있어? 애국심 때문에 코스피에 물타기 하고 있니? 아니면 중국 기술주 반등하겠지 하면서 떨어진 칼날을 잡고 있어? 제발 정신 차려.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게 아니야. 투자는 냉정하게 성장이 있는 곳에 내 돈을 던져놓는 거야.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안에서 더 좋은 선실을 찾으려고 뛰어다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어. 지금 동아시아라는 배는 서서히 엔진이 꺼져가고 있고 저기 남쪽 아시아에서는 터보 엔진을 단 새로운 배가 출항하고 있다고. 20년 전 너희 부모님이 강남 아파트를 안 사고 지방 땅을 샀을 때를 생각해봐. 아니면 삼성전자 대신 은행 예금만 고집했을 때를 떠올려봐. 그때의 선택이 지금 너의 수저 색깔을 결정했잖아. 지금이 딱 그 순간이야. 인구 구조, 글로벌 자금의 흐름, 지정학적 위치까지 모든 화살표가 인도를 가리키고 있어. 이건 내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이미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팩트야. 이 거대한 흐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너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대세 상승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될 거야. 친구들이 인도 펀드로 수익률 자랑할 때 너는 또다시 그때 살걸 이라며 소주나 들이키게 되겠지. 자, 이제 현실 파악은 좀 됐어. 중국은 지는 해, 인도는 뜨는 해, 그리고 한국은 그 사이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 이게 바로 2026년의 냉혹한 현실이야.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 뻔한 기회를 보고도 인도에 투자를 못하는 걸까? 여기에는 아주 교묘한 심리적 함정이 숨어 있거든. 다음 파트에서 그들이 너의 눈과 귀를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까발려 줄게. 자, 이제 진짜 너희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뭔지 이야기해볼까? 내가 인도에 투자해라 라고 말하면 열의 9은 반응이 똑같아. 코를 막으면서 인상을 찌푸리지. 야, 재윤아, 아무리 그래도 인도는 좀 아니지 않냐? 길거리엔 소가 돌아다니고 겐지스강 물은 더럽고 카스트 제도 때문에 시끄럽잖아. 그런 후진국에 내 피 같은 돈을 맡기라고? 이런 생각을 했다면 축하해. 너는 정확히 가난해지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어. 냉정하게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 지금 네가 더럽다, 미개하다라고 무시하는 그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정확히 20년 전 너희 삼촌들이 중국을 보면서 했던 말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 그때도 사람들은 그랬어. 중국산은 다 짝퉁이다. 화장실도 없는 나라다. 공산당이 지배하는 위험한 곳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중국을 비웃고 손가락질할 때 진짜 부자들은 뭘 했는지 알아? 그 혼란과 무질서 속에 숨겨진 에너지를 봤어. 남들이 더럽다고 피할 때 그들은 헐값에 중국의 땅과 주식을 쓸어 담았다고. 투자의 제1원칙을 알려줄까? 돈은 가장 깨끗하고 정돈된 곳이 아니라 가장 시끄럽고 먼지 나는 공사판에서 벌리는 거야.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정비된 선진국, 거기엔 성장통이 없는 대신 먹을 것도 없어. 지금의 인도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건 그만큼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 혼란이 바로 돈 냄새라고. 그런데 너희는 이 기회를 뻔히 보고도 왜 투자를 못할까? 바로 한국인 특유의 고질병과 홈바이어스 때문이야. 솔직히 말해봐. 너희 계좌에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이런 한국 주식 비중이 얼마나 돼? 거의 80%? 아니 100%인 사람도 수두룩할걸? 이유를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말해. 아니 그래도 내가 잘 아는 기업이니까 마음이 편하잖아. 마음이 편해? 그게 바로 칸 함정 아디야. 익숙함은 편안함을 주지만 수익률을 주진 않아. 네가 매일 삼성 갤럭시를 쓰고 카카오톡을 한다고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란 말이야. 냉정하게 한번 보자.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지난 10년 동안 주가 그래프를 S&P 500이나 나스닥하고 겹쳐서 본 적 있어? 만약 본 적이 없다면 지금 당장 가서 봐. 아마 배신감에 잠이 안 올걸? 애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갈 때, 엔비디아가 우주로 갈 때 우리 삼성전자는 어땠지? 수많은 개미들이 전자의 배신이라며 피눈물을 흘렸잖아. 그런데도 너는 왜 아직도 한국 주식만 고집하는 거야? 그건 투자가 아니야. 그건 그냥 비뚤어진 탐내국심 탄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하는 탐나는 게으름 찬일 뿐이야. 글로벌 자본은 국적을 따지지 않아. 돈은 오직 성장하는 곳으로만 흘러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미 한국 시장을 성장이 멈춘 ATM 정도로 생각하고 짐 싸서 인도로 떠나고 있는데 너 혼자 텅 빈 방에 남아서 그래도 우리 삼성이 최고야라며 정신 승리하고 있을 거냐고. 이 좁은 한반도, 아니 서울이라는 우물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마. 네가 익숙하고 편안해하는 그 안전지대가 사실은 너의 자산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가장 위험한 늪이라는 걸 깨달아야 해. 인도가 낯설고 두렵다고? 당연하지. 기회는 항상 낯선 가면을 쓰고 찾아오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박수칠 때는 이미 늦은 거야. 지금처럼 남들이 인도는 좀 하며 망설일 때 그때가 바로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골든타임이라고. 자, 이제 핑계는 그만 대자. 중국은 늦었고 한국은 갇혔어.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 근데 막상 투자하려니 인도 주식을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지? 복잡한 세금은 또 어떡하고? 걱정 마. 내가 그런 핑계 댈까봐 다음 파트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얍삽하게 세금까지 아끼면서 인도에 올라타는 방법을 떠먹여 줄 테니까. 자, 투자할 곳도 알았고 이유도 알았어. 근데 왜 우리는 결국 실패할까? 답은 내 머릿속에, 아니 우리 한국인의 DNA 속에 박혀있는 아주 고약한 심리 바이러스 때문이야. 이 파트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아플 거야. 뼈 맞을 준비 단단히 해. 첫 번째 바이러스 바로 보여주기식 겉멋, 즉 폼생폼사. 야,
우리 솔직해지자. 한국 사람들 깨끗하고 예쁘고 세련된 거 아니면 쳐다도 안 보잖아. 주말엔 백화점 명품관 돌고 점심엔 오마카세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야 직성이 풀리지. 흙먼지 날리고 땀 냄새 나는 현장은 좀 격떨어지게 하면서 무시해. 이게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돼. 너희들은 주식도 예쁜 주식만 사고 싶어 해. 이름만 들어도 폼나는 애플, 테슬라, 스타벅스 이런 걸 사야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뭔가 내가 트렌디한 사람이 된 것 같거든. 반면에 인도는 어때? 기업 이름도 생소하고 뉴스에 나오는 장면은 시장 바닥처럼 시끄럽고 혼란스러워 보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드는 거야. 내가 굳이 저런 데까지 가서 돈을 벌어야 해? 착각하지 마. 돈은 가장 우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곳에서 만들어져. 네가 백화점 에어컨 바람 쐬면서 시원해 하고 있을 때 진짜 부자들은 땀 뻘뻘 흘리는 인도 뭄바이의 공사판에서 10년 뒤에 빌딩을 보고 있다고. 그 격 떨어진다는 선입견이 내 계좌의 앞자리를 못 바꾸게 만드는 가장 큰 족쇄야. 두 번째 바이러스, 이게 진짜 치명적이야. 바로 빨리빨리병.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참을성이 제일 없는 민족일 거야. 컵라면 익는 3분을 못 기다려서 젓가락으로 쑤셔대고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연타해야 직성이 풀리지. 이 급한 성격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 돼버려. 너희들 인도 주식 사라고 하면 딱 이렇게 생각하지? 오케이 재윤이 형 믿고 샀어. 다음 달에 30% 떡상 가는 거지? 미안하지만 꿈깨. 그런 건 없어. 인도는 거대한 코끼리야. 코끼리는 치타처럼 빨리 달리지 않아. 대신 한번 걷기 시작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묵직하게 밀고 나가지. 인도 시장은 변동성이 커. 내일 당장 10% 빠질 수도 있고 1년 동안 횡보할 수도 있어. 그때마다 너희는 못 참고 역시 인도는 망했어 하면서 손절하고 뛰쳐나갈 거야. 그리고 옆 동네 코인판 기웃거리면서 오늘 떡상하는 거 없나? 찾겠지. 내가 장담하는데 인도 투자는 지루함과의 싸움이야. 매일매일 주가 창 들여다보면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절대 못 버텨. 진짜 부의 축적은 소리 없이 지루하게 아주 천천히 일어나는 거야. SNS에서 슈퍼카 자랑하는 애들 부러워하지 마. 걔네들 대부분은 내년에 사라질 애들이야. 하지만 묵묵히 10년 동안 인도의 성장에 올라타서 존버한 사람은 10년 뒤에 조용히 강남 등기치고 은퇴하게 될 거야. 너는 어느 쪽이 되고 싶어? 스릴 넘치는 도박을 하다가 깡통 차는 개미가 되고 싶어? 아니면 지루함을 견디고 끝내 승리하는 자산가가 되고 싶어? 만약 네가 나는 성격 급해서 10년은 못 기다리겠다 하면 지금 당장 뒤로 가기 눌러. 그리고 가서 하던 대로 단타 치고 급등주 쫓아다녀. 하지만 이번만큼은 진짜 제대로 된 자산을 쌓아보고 싶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이제 마지막 파트를 주목해. 이 지루하고 험난한 인도 시장을 한국에서 가장 쉽고 스마트하게, 그것도 나옴세금 혜택덩까지 챙겨가면서 공략하는 구체적인 무기들을 쥐어줄 테니까. 단순히 사라는 소리는 안 해. 어떻게 사야 내 피 같은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실전 공략집을 지금 바로 공개할게. 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실전이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떻게 사라는 건데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지? 볼펜 꺼내고 메모해. 지금부터 내가 던져주는 정보들은 돈 주고도 못 듣는 10년 뒤 내 인생을 바꿔줄 생존 키트니까.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 넥스트 차이나인 인도의 성장을 내 계좌로 빨대 꽂아서 가져오는 것. 하지만 무턱대고 인도 개별 주식을 사는 건 미친 짓이야. 정보도 없고 환전 수수료도 비싸고 세금도 복잡해. 우리는 스마트하게 ETF라는 바구니를 이용할 거야. 그것도 세금 혜택까지 쪽쪽 빨아먹으면서 말이지. 스텝 1, 스텝 1. 무엇을 살 것인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딱 하나만 기억해. 이제 니프티 55. 미국에 S&P 500이 있다면 인도에는 니프티 50이 있어. 인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상위 50개 우량 기업을 묶어놓은 지수야. 릴라이언스, 타타, HDFC, 은행 같은 인도를 움직이는 거인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인도가 성장하면 무조건 같이 오르게 설계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탑승권이지. 스텝 2, S텝 2. 어디서 살 것인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 아무 계좌에서나 막 사지마. 제발 세금 좀 생각하고 투자해라. 정부는 네가 부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 네가 수익을 내면 귀신같이 14% 배당소득세를 떼어가고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이상 벌면 22% 양도세를 뜯어가지. 열심히 벌어서 세금으로 다 털릴래?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세금 방패를 써야 해. 무기 하나,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아직도 ISA 없는 사람은 그냥 재테크 하겠다는 말을 하지마. 이 계좌에서 국내 상장 인도 ETF를 사면 수익의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야. 비과세라고.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로 분리과세 해줘. 일반 계좌에서 15.4% 뜯길 때 넌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웃으면 돼. 3년 만기 채우고 연금 계좌로 넘기면 세액 공제 혜택까지 또 받아. 이게 바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합법적 절세 기술이야.
무기 둘, 연금저축펀드와 IRP. 아, 연금? 그거 늙어서 받는 거잖아 라며 무시하지? 그러니까 네가 아직도 하수인 거야.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금 안 내.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아주 낮은 세율 3.3에서 5.5%로 내면 돼. 이걸 과세 이연 효과라고 하는데 세금으로 나갈 돈이 계좌에 남아서 다시 투자되니까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야.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13.2% 또는 16.5% 현찰 돌려받는 건 덤이고 이건 그냥 바닥에 떨어진 돈 줍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정리해줄게. 하나,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먼저 채워. 둘, 남는 돈은 ISA 계좌에 넣어. 셋, 거기서 가중 국내 상장 인도 니프티 50 ETF를 매수해. 타이거든 코덱스든 수수료 싼 걸로 검색해서 골라. 만약 나는 달러 자산이 좋다, 미국 시장이 더 믿음직하다 하는 사람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ENDA 같은 ETF를 사도 돼. 하지만 이건 환전 비용도 들고 연금 계좌 혜택을 못 받으니 웬만하면 국내 상장 ETF로 세금 혜택 챙기는 걸 추천할게. 스텝 3, 스텝 3. 어떻게 살 것인가? 재윤아, 그럼 지금 당장 전 재산 몰빵할까? 제발 그 영끌 본능 좀 버려. 인도는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 한 방에 들어갔다가 내일 마이너스 5% 찍히면 멘탈 터져서 손절할 거 뻔해. 우리의 전략은 무지성 적립식 매수. 야, 타이밍? 신도 몰라.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 그냥 매달 월급날 기계처럼 일정한 금액을 사. 가격이 오르면 수익 나서 좋네. 가격이 떨어지면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어서 좋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10년 동안 반복하는 거야. 돈이 없다고? 거짓말 하지 마.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습관적으로 타는 택시, 스트레스 받는다고 지르는 시발 비용, 그거 다 합치면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은 충분히 나와. 그 돈을 소비재로 태워버리면 그냥 쓰레기가 되지만 인도의 우량 기업에 태우면 10년 뒤 너를 지켜줄 거대한 종잣돈이 되는 거야. 지금 2026년이지? 딱 2036년까지만 눈 딱 감고 자동이체 걸어놔. 중간에 인도가 망한다는 뉴스가 나오든 전쟁이 나든 신경 끄고 묵묵히 사모아. 역사는 증명해왔어. 비관론자가 명성을 얻을 때 낙관론자는 불을 얻는다고. 사람들이 인도의 더러운 거리와 소똥을 보며 비웃을 때 너는 그 뒤에 숨겨진 14억 인구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믿고 씨앗을 뿌리는 거야. 자, 이제 도구는 다 쥐어줬어. 세금 안 내는 계좌, 가장 확실한 종목, 필승의 매수 전략까지. 이래도 안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사회 탓, 나라 탓이 아니야. 그냥 네가 부자 될 그릇이 아닌 거지. 하지만 넌 다를 거라고 믿어. 왜? 여기까지 내 잔소리를 듣고 있다는 건 적어도 네 인생을 바꾸고 싶은 도끼가 있다는 증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약속이 하나 있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정글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를 전할게. 자, 긴 이야기였다. 정리해보자. 우리는 지금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위에 서 있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꿀을 빨게 해줬던 중국이라는 엔진은 꺼졌고 이제 인도라는 새로운 거인이 눈을 뜨고 있어. 이건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인구 통계와 자본의 흐름이 보여주는 명백한 미래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부정할 거야. 익숙한 한국 주식, 익숙한 중국 펀드를 붙들고 언젠간 다시 오르겠지 하며 희망 회로를 돌리겠지. 그리고 인도의 낯설고 불편한 모습만 보면서 투자를 미룰 거야. 하지만 명심해. 대중과 반대로 가는 길에 꽃밭이 있다. 모두가 편안해하는 곳, 모두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 남들이 더럽다고 비웃는 곳, 남들이 위험하다고 겁내는 곳, 바로 그곳에 다음 세대의 부가 숨겨져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알려준 방법들 기억나지? ISA 계좌 만들고 연금저축 꽉 채워서 니프티 50 ETF를 매달 월급날마다 기계처럼 사모으는 것. 아주 단순해 보이지? 하지만 이걸 10년 동안 꾸준히 해내는 사람은 상위 1%도 안 될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은 지루함을 못 견디고 폭락장에 겁먹고 옆 동네 급등주에 눈이 멀어 중도 하차할 테니까. 10년 뒤 2036년에 너를 상상해봐. 그때도 여전히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하늘 아래서 오르지 않는 월급과 치솟는 물가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아니면 10년 전 오늘 내 영상을 보고 심어둔 인도라는 씨앗이 거대한 숲이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여유롭게 웃고 있을까? 선택은 오직 너의 몫이야. 세상은 잔인해. 아무도 너의 가난을 구제해주지 않아. 오직 공부하고 깨어있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이 헬조선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믿지 마. 하지만 오늘 내가 보여준 숫자와 현실이 내 가슴을 조금이라도 뜨끔하게 만들었다면 지금 당장 행동해. 계좌를 트고 종목을 찾고 단돈 10,000원이라도 시작해. 세상 밖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지만 지식이 있는 너는 휩쓸려가는 난파선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수 있어. 두고 봐. 우리는 10년 뒤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때까지 절대 죽지 말고 버텨. 재윤 아웃. 살아남으세요.